소리로 공부하는 녀석들 소공녀. 윤쌤과 함께하는 소공녀. 자, 오늘은 2-4단원 2탄. 바로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오늘 정리하는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는요. 바로 유럽 중에서도 서로마가 존재했다가 서로마가 멸망하고 프랑크 왕국이 들어섰던 지역, 서유럽 지역의 문화입니다. 즉, 동로마, 다른 이름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와는 구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와 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서유럽 지역의 중세시대의 문화는요. 크리스트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크리스트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크리스트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역사는 고대 로마 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대 로마의 말기쯤 됐을 때 원래 로마에서는 크리스트교를 못 믿게 굉장히 박해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공식 인정, 공인을 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했었죠. 자, 그 이후에 크리스트교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해서 중세시대 서유럽에서는 크리스트교가 너무나 목숨보다 중요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크리스트교의 대빵, 수장을 우리는 교황이라고 얘기하고요. 서유럽 지역의 각 나라의 왕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교황과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가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주군이 봉신에게 봉토를 주는 이 주종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왕은요 기사 같은 존재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봉토를 나누어 줬었어요. 자, 이렇게 왕이나 제후들에게 토지를 받으면 교회는 그 땅을 장원으로 경영을 했었고요. 그 대신 왕은 무엇을 갖느냐?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 임명권을 이 왕이 차지하게 됐었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땅이 점점 많아지고 또 교회가 파워가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권력도 갖게 되고 경제력도 갖게 됐죠. 자, 그런데 사람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갖고 경제력을 갖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부패하고 타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당시 중세 서유럽의 크리스트교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점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더니 원래 당시 크리스트교의 교리에서는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는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었는데 막 성직자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 중요한 성스러운 직책, 교회에서 일하는 직책을 돈으로 사고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자 안 되겠다.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집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세 서유럽에는요, 이 크리스트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동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많았는데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수도원에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900년대 초, 즉 10세기 초에 이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다시 교회의 힘은 점점 막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중요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성직자 임명권 때문이었는데요. 자, 좀 전에 선생님이 말했지만 당시 성직자 임명권은 왕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싸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와 당시 교회 전체의 우두머리였던 교황, 당시의 교황은 그레고리오스 7세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 이겼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황이 승리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교황이 머무르고 있는 카노사라는 지역의 한 성까지 찾아가서 맨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을 우리는 카노사의 굴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아, 황제가 교황에게 굴복했다. 그래서 교회와 교황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구나.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후로 교황의 힘은 점점점 강해져서요. 13세기 무렵 1200년대에 절정에 이르르게 되죠. 자, 카노사의 굴욕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중세 서유럽 문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상생활도 그리스도교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태어나면 아이들은 교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세례를 받아야 했고요. 결혼식도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장례식도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이렇게 일상생활이 모두 그리스도교와 함께였던 것이죠. 다음, 건축 양식 매우 중요한데 중세시대 중에서도요. 10세기 무렵에 유행했던 양식과 한 12세기 무렵에 유행했던 양식이 다릅니다. 원래 중세 초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해서 지붕은 둥근 돔으로 만들고 반원 모양의 아치로 문이나 창문을 만드는 건축물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로마네스크 양식,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은 피사 대성당입니다. 자, 건축물은 그냥 글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12세기 무렵부터 유행했던 서유럽의 건축 양식이 바로 그 유명한 고딕 양식이죠. 자, 고딕 양식의 특징을 쓰고 대표적인 건축물을 쓰시오. 실제로 서술형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고딕 양식의 특징은 뾰족한 탑, 다른 말로 첨탑이라고 하고 그리고 색깔이 들어간 유리로 이 창문을 장식하는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이 특징이죠. 자, 특징은 이렇게 두 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건축물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당들, 쾰른 대성당, 노트르담 대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학으로 넘어가는데 중세 서유럽 문학의 주인공은 언제나 기사들이었죠. 중세 기사들의 영웅담, 그들의 사랑을 노래한 기사도 문학이 유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아서왕 이야기, 롤랑의 노래, 니벨룽겐의 노래 같은 것들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학문을 정리할 텐데요. 서유럽 지역은 라틴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학문의 중심은 당연히 그리스도교를 연구하는 신학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철학 중에서도 유명한 게 있는데요. 바로 스콜라 철학입니다. 이 사람이 신을 믿는 신앙심 그리고 인간의 판단 능력인 이성을 조화시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죠. 이 스콜라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써서 스콜라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12세기 무렵부터는요, 유럽 각지에서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서유럽 지역에서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점점 권력이 강해졌는지 그리고 서유럽의 대표적인 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복습 내용을 꼽는다면 고딕 양식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카노사의 굴욕이 과연 어떤 사건이었느냐 이런 내용들 위주로 다시 복습하시기 바라요. 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학습 질답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로마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뿅!